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여왕에게 경배를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질문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형님. 오랜만에 글 보냅니다. 요즘 제 삶의 모습을 서서히 바꿔나가는 시도를 하는 중입니다. 평소 온라인과 디지털 기기에 의존적인 성향을 하다가 최근 붕어형님 영상을 보던 중 붕어형님께서 유튜브라 SNS를 비롯한 온라인 세상에 정보가 많지만 거짓된 가짜 정보가 또 많다는 말을 듣고 문득 내가 사는 세상은 현실 세계인 오프라인 세상인데 왜 온라인 세상과 디지털 세상이 빠져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삶의 중심을 온라인에서 점점 오프라인으로 옮겨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의 구독 목록들을 정리해서 그 숫자들을 몇 가지 정도만 빼고 확 줄여버렸고, 그나마 나온 유튜브 채널들도 뉴스 기능을 하는 것 몇 개만 남겨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평소 유튜브 시청하는데 소모하던 시간과 노력이 감소하더군요. 덕분에 남는 시간을 책을 읽는 데 사용하기로 하였고, 이러니까 이번에는 책장에 있던 책들을 상당 부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관심이 있어서 사놓기만 하고 읽을 엄두를 못 내는 책들을 읽어서 처리하니까 신기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리고 예전에는 저장 강박증 비슷한 게 있어서 물건을 잘 버리지 않았는데 이번에 유튜브 구독 채널도 확 줄여버리고 책도 읽은 김에 다 읽은 책들은 버리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누군가가 말한 비움과 버림의 미학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중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늘 시간 날 때마다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이나 라디오, 유튜브 등을 큰 소리로 듣는 습관이 있었는데 오늘 회사에서 제가 무언가를 말로 전달하면 잘 못 들어서 계속 되물어보는 것에 열받는 직장 동료의 잔소리에 정신이 들어서 그 습관을 버리기로 하였습니다.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음악을 들을 때 쓰던 파일들을 모두 지워버렸고 마음이 후련해지더군요. 그리고 오늘 퇴근 때 이어폰을 꽂지 않고 뭔가도 재생하지 않은 채 귀가 있더니 정신이 맑아지고 감각이 또렷해진 느낌이 들더군요. 신기한 기분이었습니다.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붕어형님의 유튜브로 이야기하는 2030 세대들의 세상 사는 방식의 문제점이 이 온라인과 디지털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붕어형님이 비판하신 카푸어들이나 영끌 및 비투족의 특징이 최대한 빨리 성공하거나 성공한 것처럼 보여서 여자 꼬시려고 하는 것이라 보는 입장인데, 이 온라인과 디지털 기기의 조합이 그걸 확대시킨 면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2030 세대들이 어렸을 적에 온라인과 디지털 기기를 접하면서 뭔가 옷거자 하는 욕구가 들던 클릭 몇 번, 터치 몇 번으로 필요한 게 해결된 세상에서 자란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기다림의 수행을 잘 못하는 것이 결과를 최대한 빨리 보내려고 하는 성격으로 만든과 동시에 필요한 것은 즉시 뭐든지 얻을 수 있는 경험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욕망을 절제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것도 크다고 봅니다. 때문에 2030 세대들이 이성과의 연애를 바랄 때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보다는 결과물을 최대한 빨리, 최대한 적은 노력으로 최대한 크게 얻으려고 하는 점이 서로 상대 이성에게 불쾌한 경험을 하게 함과 동시에 남성들은 여자를 얻으려다 카푸어 신세와 하우스푸어 신세 및 결혼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더 쉽게 이혼으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양육비를 뜯기는 신세가 되게 만들었고, 여성들은 지나친 과소비와 사치, 허영 등 옛날부터 여성의 단점으로 지적되던 문제점들을 남자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키움과 동시에 성숙한 어른의 정신상태를 갖지 못하게 된 게 아닌가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7대 죄악으로 불리는 성욕, 탐욕, 나태, 식욕, 무지 등등에 추가하여 권력욕 등을 주체하지 못하고 참지도 못하게 된 게 어쩌면 현대사회의 비극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정보교환 외에도 심리전, 여론전을 벌이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선동함과 동시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많이 보이는 것도 빈수레가 연연하다는 속담처럼 무식하고 지능이 낮은 인간들이 온라인 세상에서는 오히려 헤비꾼 유저 또는 골리앗처럼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크다고 생각됩니다. 전 어차피 사람이 실제로 산 세상은 오프라인 세상이니 온라인 세상을 무조건 배척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프라인 세상에서의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현대사회의 문제점에서 자기 자신은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붕어 형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글을 굉장히 길게 적으셨는데 좀 읽기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반복되는 문장도 많았고 너무 좀 내가 보니까 약간 이 글 적으신 분이 그런 분도 있어요. 한목이 많이 적으려고 많이 담아내려고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잘 적으셨긴 한데 좀 읽기 힘들었습니다. 뭐 제가 모르는 거일 수도 있죠. 무슨 내용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온라인 속에 빠져 있다.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온라인에 너무 좀 많은 시간 할애하고 있죠. 근데 뭐 그게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는 생각은 안 가져요. 근데 이제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너무 온라인에 의존한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온라인에 나오는 세상을 너무 오프라인보다 더 많이 신뢰하고 더 많이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온라인은 오프라인보다 더 위험한 게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같은 가짜가 많아요. 진짜 같은 가짜. 유튜브에도 진짜 같은 가짜가 많습니다. 특히 이 유튜브 안에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얼굴을 하는 가짜가 무수하게 많은데 이걸 사람들이 구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유튜브는 말 그대로 영상을 찍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영상을 찍어내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영상이 편집을 해서 올립니다. 편집. 작업을 해서 올려요. 그러면 얼마든지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설정도 할 수 있고. 없던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이기 때문에. 우리 영상물들이 좀 더 많이 이제 인기를 얻을수록 사람은 속이기 더 쉬워요. 왜냐? 영상만 그럴싸하게 만들면 되니까. 굳이 말로 설득할 필요가 없어. 우리 요즘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좀 등쳐먹기 더 좋은 세상이에요. 원래 같으면 사기꾼들이 사기치려면 옛날 같은 경우에 일일이 만나면서 밥도 먹으면서 대화도 하고 만남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영상만 그럴싸하게 만들면 돼. 삐까뻔쩍하게 만들면 된다니까. 예를 들어 뭐 부자의 삶 보여주려면 잘 사는 집 하루만 빌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밥 먹고 식사하고 차 마시고 아니면 이제 외제차 같은 거 하루 렌탈 해가지고 그 차 좀 드라이브하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다 믿잖아요, 여러분. 지금 봐봐, 유튜브 같은 다 믿잖아요.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온라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온라인에 너무 이제 사람들이 좀 너무 이제 과대 해석을 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거. 그리고 온라인에 나와 있는 사기나 허영 같은 거 너무 쉽게 믿는 거. 그걸 구분짓지 못하는 거. 이게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온라인에서 사실 건질 거 없습니다. 유튜브 안에서도 건질 거 없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 오늘 내가 그렇게 영상을 많이 봤지만 남는 거 있습니까? 저도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근데 딱히 남는 게 없어요. 이거 낭비란 생각 안 듭니까? 물론 시간을 때우기엔 좋다고 생각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뭔가를 봤으면 기억에 남거나 일상에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무수히 많은 유튜브 영상을 보지만 사실 우리 일상에 정말 밀접하게 뭔가 이제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해요. 좀 냉정하지만. 물론 제 영상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전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삶에서 필요한 것들, 좀 일상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좀 최대한 많이 다루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누군가한테는 제 영상도 뭐 그렇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영상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튜브 영상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유튜브 영상 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튜브 보는데 내 일상이 뺏기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 사람들의 기본적인 능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온라인에 너무 많이 매몰되다 보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뭐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 쓰는 능력, 글을 적는 능력 이분도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이 글을 적으신 분도. 왜냐하면 읽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이분도 보니까 글을 적을 때 한 번에 많이 보내려고 굉장히 한 문장 안에 보시면 굉장히 기다랗게 적어놨거든요. 이게 약간 어떤 거냐면 글을 급하게 많이 적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걸 함축하고 좀 문맥이 맞게 적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뭐냐면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거 많은데 정작 이 글을 읽고 이제 보는 사람 입장을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뭔가 일방적이에요.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건 무지하게 많은데 이걸 정리해서 보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글을 확인 안 한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독후감이나 아니면 수필 같은 거 낼 때 글 몇 번씩 확인 안 합니까? 확인하죠. 혹시나 오탈자가 있는지 없는지, 맞춤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몇 번 읽어보고 제출하잖아요. 그냥 빡빡하게 적고 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뭐 썰을 보내준다거나 댓글을 적는 거 보면 그냥 확인을 안 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말하고 싶은 것만 보내고 막상 이걸 보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문장을 적는 능력, 그리고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 그런 능력이 정말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 제가 특정 A에 관해서 이제 썰을 풀면 댓글은 B가 달려 있어요.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 영상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댓글을 적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무리 온라인이 좋아도 우리가 기본적인 활동이 있잖아요. 뭐 글을 적고 쓰고 하는 거는 계속 해야 돼요. 펜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심각해요. 내가 봤을 때는. 문일에게 굉장히 딸리는 분들이 많아요. 이 채팅창 안에서도. 오히려 에드워드님이 더 나아요. 에드워드님이 오히려 지금 한국 현지인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글 적는 거 보면. 오히려 외국에 계신 분들이 맞춤법이나 문장을 더 꼼꼼하게 적어요. 제가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우리 현지에 사시는 분들이 형편없어요. 에드워드님 진짜로. 한국 본토에 사시는 분들이 님보다. 제가 글을 몇천 개를 봤잖아. 제가 썰방을 하면서 거의 본 거 10,000개예요. 10,000개. 웬만한 거는 척하면 척이잖아. 저도 정말로. 근데 정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만큼 좀 떨어졌어 사람들이. 그냥 그게 안타까워요.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사람들이 뭔가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말하는 능력, 글 쓰는 능력, 이해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해야 돼요. 책도 계속 읽어야 되고 글도 계속 써야 되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이런 훈련 자체를 안 해. 귀찮으니까. 그냥 영상을 보는 건 편하거든요.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니까. 이런 편리함이 익숙해져가지고 인간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매크로적인 능력, 이런 훈련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나 하고 졸업하고 나서는 안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글을 쓰는 것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진짜 많아요. 요즘에 보면 젊은 사람들 무슨 공포증이 있는지 아세요? 혹시 에드워드님, 한국 사람들 지금 병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전화포비아라고 있어요. 전화포비아. 이게 뭐냐 하면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받을 줄 몰라요. 전화를 받는데 말을 못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겪고 있어요. 아니 무슨 협박 전화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 전화 와가지고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물어보고 용건 물어보고 대답하고 아 네 알겠습니다. 끊으면 끝이잖아. 이걸 못해. 네, 지금 한국 사람들 이거 정말 많아요. 이거 엄청 많아요. 나이가 어릴수록 더 심해.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실제로 사람들과 만나서 커뮤니케이션 안 하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전화를 못 받는 거야. 무서워서.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워낙에 이런 IT기의 어떤 속성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게 문제를 일으키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자분들이 특히 이런 온라인 매체 같은 것들에 세뇌를 많이 당해요. 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여자분들이 더 안타까워요. 여자분들은 거의 이용당하다시피 해요. 근데 문제는 자신이 이용당하는지조차도 몰라요. 이용당하고 있는 게 맞는데 지금 미디어나 SNS 뭐 어떤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 굉장히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거든요. 대놓고 이용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보이는데 정작 여자분들 눈에는 안 보여요. 지금 미디어가 여자분들 좋아가지고 여자분들 정말 생각해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흑우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이나 이제 시스템을. 아, 여자분들이 이렇게 뭔가 자기들 좋아하는 식으로 만들어주면 이 사람들 지갑 쉽게 연해. 이게 여러 차례 검증이 되다 보니까 뭔가 여자분들한테 좋아하는 깔맞춤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프로그램이 개판 오전이고 남자는 빠지고. 제가 볼 때 미디어 흑우 맞습니다. 자타공이. 근데 여자분들 이걸 구분하지 못해요. 안타깝지만. 구분한 능력 자체가 없다시피 해요. 이 미디어는 알거든요. 여자분들한테 뭔가 원하는 쪽으로 듣기 좋은 말로 프로그램 만들면 여자분들은 프로그램 보고 나서 지갑을 연다는 것이 이미 검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PPL 같은 거 많이 집어넣고 일부러 연예인들 특정 아이템들 있잖아요. 뭐 메고 다니는 것들, 타고 다니는 것들, 쓰고 다니는 것들 일부러 보여주잖아요. 너도 나처럼 살고 싶어? 그럼 사. 그래서 어떤 연예인이 이제 방송에 나오면 그 연예인이 썼던 가방, 그 연예인이 이제 입고 다녔던 원피스, 뭐 하이힐 다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검색해서 나오는 거야. 여자들은 그걸 보면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미디어 같은 게 매출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부수적으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여자분들은 대다수가 제가 봤을 때는 SNS나 이제 지금 뭐 방송 프로그램이 자신들을 원해서 자신들이 좋아서 만들어준다 하는데 그건 아니야. 좋아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떡밥을 잘 물기 때문에. 여자도 원하는 쪽을 만들어주니까 지갑을 쉽게 열고 이게 소비로 쉽게 연결되는 걸 이미 여러 차례 봐왔기 때문에 쉽게 말해 빨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걸 구분을 못해요 여자분들. 되게 안타까워 나는. 이용하는 게 맞는 건데. 이 인스타그램도 그런 거죠. 인스타그램도 그냥 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함으로써 자꾸 돈을 쓰게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돈을 쓰게 하니까. 그러니까 인스타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인스타에서 나오는 것들이 돈을 쓰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많이 쓰게끔. 뭐 예를 들어 명품 가방, 아니면 뭐 반려동물, 오마카세, 해외여행, 전부 다 돈이 많이 나가는 것들이에요.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여자분들한테 뭔가 지갑을 많이 열게끔 만들었어. 여자분들 이렇게 사치가 심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기억하기에. 한 2010년 이전까지는 명품에 그렇게 목을 매지는 않았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있긴 했지.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근데 지금 한 10년 사이에 뭐 프로그램이 여자분들 원하는 쪽을 만들어주고 자꾸 이렇게 소비를 유도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언제부턴 거기에 돈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걸 이상해 하지 않아. 내가 답답한 게 그런 이상한 게 맞거든요. 객관적 이상한 게 맞는데 이걸 이상하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냐. 아니 요즘 또래 애들 다 인스타에서 여행 가는 거 다 올리는데 나 혼자 안 가가지고 서운하다. 나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맥락이. 대부분 맥락이 그런 식이야. 내 친구들 이번에 최근에 일본 갔다 와서 오마카세 뭐가 사진 올렸는데 나도 가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뭐 말로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봤자 말을 안 들어요. 지금 여자분들 이미 말을 안 들어. 왜냐면 이미 깊게 발을 담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야 돼요. 시간이 많이 지나야 돼. 좀 안타깝지만 자신들이 뭔가 매운맛을 봐야 돼요. 그 전까지는 안 바뀌어요. 왜냐, 이게 약간 어떤 거냐면 설탕 같은 거예요. 굉장히 단맛이란 말이야. 아니, 사실 남자도 단 거 좋아하지만 여자들이 단 거 더 좋아해요. 훨씬 더 좋아하거든. 남자보다 여자들이 살 빼기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라 생각해요? 체형이 달라서? 운동을 안 해서? 그것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여자분들이 단 거를 더 좋아해. 당 들어간 거를. 여자분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다 당이 다 들어가 있어. 남자들도 당 들어간 거 좋아하지. 근데 상대적으로 당에 대해 맹목적으로 좀 집착을 하는 분들은 여자분들이에요. 단 거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을까? 야, 먹지 마. 몸에 나쁘니까. 몸에 나쁜 거 알지? 맛있는 거 어떡하라고 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몸이 탈라면 그때 가서 먹으면 안 되겠구나 알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그런 거예요. 지금 뭔가 온라인에서 따라하는 것들, 탈나야 돼요. 이렇게 따라했다 탈나야 돼. 탈나야 바꿉니다. 배탈 한번 나야 돼요. 그 전까지는 내가 봤을 때는 좀 바꾸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남자든 여자든 이 온라인 쪽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매몰돼 있고, 온라인 쪽이 어떤 여러 가지 영상이나 그런 사진들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의심은 안 하고, 그게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호도한 사람들이 많은데, 뭐 저 같은 사람이 백날천에 얘기한다고 이게 바뀌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바뀔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탈나는 거예요. 현실에서 탈나는 겁니다. 저렇게 살아가지고 좀 데미지 세게 입으면 알 겁니다. 근데 세게 입으면 사실 복구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죠. 저렇게 세게 입으면 데미지가 심하게 들어가서 크리티컬 데미지처럼 가가지고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차라리 한 살에 어릴 때, 젊을 때, 발을 깊게 안 닿았을 때 알면 쉽게 뺄 수 있잖아요. 데미지 최소화하고. 근데 발을 깊게 담갔다는 건 오랜 시간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나이를 한참 먹고 나서, 시간 한참 지나고 나서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알고 나서 뭔가 돌리려고 해도 너무 멀리 와버렸어. 그러면 이거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게 좀 안타깝다는 거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라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과하게 여전하면 나쁜 것이 된다. 그리고 지금 미디어나 SNS는 젊은 여자분들을 교묘하게 이용한다. 돈벌이 수단으로. 그 여자분들 이걸 알아야 된다. 자꾸 여기에 발을 담그면 계속적으로 본인들은 인스타그램과 그리고 그런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자꾸 돈을 갖다 바치는, 자꾸 이용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나한테 올바른 쪽으로 갈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뭐 이 말을 들으시면 기분 나쁜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안타까워요. 이게 너무 대놓고 젊은 여자분들을 뭔가 좀 이용하는 게 보이는데 이거를 구분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안타까워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안 좋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 여자분들 보면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 아니 욕으로 받아들여요. 그거 자체가 이상한 거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근데 듣고 싶은 말 안 했다고 욕으로 받아들이는 게 정상이야? 지금 그렇거든요. 내가 보면 진짜 욕을 했으면 몰라.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뭔가 하고 있는 것들, 심취하고 있는 것들 중에 그 비정상이 많거든요. 많은데 그 비정상 얘기했다고 그거 이제 욕먹을 행동이냐? 요즘에 그렇잖아. 뭔가 비정상을 지적을 하면 욕을 먹어요. 비정상에 대해 비판을 하면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여왕에게 경배를님, 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